괜히 했다. 아예 하지 말걸. 할 수 없지. 자, 네 번째. 마지막 무건대리. 자, 무건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갑이을에게 내 거는 내가 주문할 테니까 너는 네 거만 주문해. 즉 갑이을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자기 거만 주문해야 돼. 근데 갑이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을이 지멋대로 주문해놨어. 이게 무건대리예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갑이 땅이 하나 있고 후레자식 놈이 하나 있다. 사업한답시고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요. 하나 남았어요. 또 왔어요. 을이. 아버지 대박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남은 A토지를 팔아서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아버지 절대로 안 된다 이놈아. 저것만은. 을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몰래 아버지 집에 침입을 해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을 훔쳐가지고 서류를 위조해서 마치 지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병과 매매를 해요. 자, 갑은 아들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죠. 즉 을은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했어요. 갑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요. 갑에게 무효예요. 설령 을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가서 말소해라. 그러면 돼요. 병은 갑에게 자식 1인이 책임져라. 갑은 호적에서 팔 거다. 콩박을 먹이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끝이에요. 갑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건대리예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갑이 갖고 있는 땅이 1억짜리예요. 아들놈이 몰래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아버님이 알게 됐어요. 부르지요. 혼내지요. 그러다 물어보지요. 뭘 물어봐요? 얼마에 팔았냐. 꼭 물어봐요. 을이 대답합니다. 5천만 원. 갑자기 아버님은 힘이 불끈 나서 더 패겠지요. 그런데 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억. 그러면 아버님은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 드디어 네가 한 건 했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건 대리는 본인에게 무효긴 무효인데 그 결과가 본인에게 손해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익인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5천만 원에 팔았다. 나 절대로 인정 못해. 10억에 팔았다. 잘했다 내 자식아. 이렇게. 그 각각 추인거절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이란 건 추후 인정하는 걸 줄여서 추인이라고 해요. 어떤 일을 나중에 인정하는 걸 뭐라 한다? 추인.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요. 추인을 하면 유효가 돼버려요. 이렇게 해놨어요. 의리민법이. 무권 대리는 일단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고 있다면 무효죠. 그죠? 근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왜?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해야 유효든 무효든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고 있다면 무효인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유동적 무효라고도 해요.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무효인 상태에서 추인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무효를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두 번째, 상대방. 본인이 만약에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 불확정적 상태다. 상대방은 본인한테 당신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최고라고 합니다. 자, 민법상 최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독촉하는 최고가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갚아라. 독촉이죠. 그게 최고예요. 또 하나가 뭐뭐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최고라고 합니다. 독촉하는 것도 최고라고 하고요. 뭐뭐 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것도 최고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병이 갑에게 최고했다. 독촉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 추인 할 거냐 말 거냐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갑은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어요. 병이 갑한테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봤다 하더라도 갑은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안 해주면 대답을 안 하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봐요. 이게 상대방의 최고예요. 마지막으로 요 경우 본인은 1억짜리를 을이 10억에 팔았으니까 이익이죠. 반면에 상대방은 1억짜리를 얼마 주고 샀어요? 상대방 병은 차라리 계약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뭐 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철회. 그래야 공평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갑이 추인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도록?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이때 추인하고 철회는요, 결과가 정반대예요.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랬죠?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이 돼버려요. 계약이 없었던 게 돼버려요. 철회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본인의 추인하고요, 상대방의 철회는 효과가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추인을 했고, 네? 상대방은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싸워. 갑이 병에게 내가 추인했으니 10억 내놔. 병은 나는 철회했어. 못 줘. 둘이 싸워. 이때 본인의 추인하고 상대방의 철회하고 어떤 게 우선할까요? 갑은 추인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은 철회했다고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 중에 뭐가 우선할까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먼저 한 사람이 이긴다. 갑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갑은 추인하지 못한다. 먼저 한 게 우선한다. 이 판례. 이게 머릿속에 있다가 나중에 예외를 하나 보게 돼요. 그 예외가 좀 어려워요. 그 예외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인과 철회는 뭐가 우선한다? 먼저 한 게 우선한다. 됐죠? 요렇게 처리를 합니다. 요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해요. 무슨 무권대리? 협의라는 건 좁은 의미. 우리 협소하다는 게 좁다는 의미죠.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고 단 본인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트예요. 여기서 한 문제가 거의 사례 형태로 맨날 나와요. 올해도 갑의 아들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수의 땅을 병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매년 그렇게 나와요. 매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살을 포동포동 찌울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이 을이 무권 데리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을 해버려요. 갑이 나 이거 절대로 인정 못해. 그럼 병은 갑에게는 더 이상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그렇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병이 본인한테 자식 일이니 책임지라고 아무리 때를 써봐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병은 누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을을 찾아가서 책임지라고 따져야 되겠죠. 이게 우리 민법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 무권대리인이 책임지는 경우 있구나. 그렇죠? 이걸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돼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어떤 경우에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가? 무권대리인을 뼈대만 세우는 거예요. 뼈대만. 세 번째가 표현대리라는 게 하나 있어요. 자, 표현대리는 또 뭔지 생각을 해보면 갑이요, 을에게 101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요, 금융기관마다 이자도 좀 다르고, 그죠? 기간도 좀 다르고, 대출액도 좀 차이가 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금융기관 몇 군데를 다녀보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와라 부탁을 하고 서류를 줬어요. 자, 주는 서류 중에 대표 중에 두 개가 있어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자, 을은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받아오면 되죠. 그죠? 아니, 갑이 을에게 뭘 부탁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부탁했다. 그리고 서류를 줬다. 그럼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 가서 갑의 이름으로 대출 받아오면 되죠? 팔았어요. 배신했어요, 을이. 팔았어요? 자, 을. 이걸 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무권대리예요. 따라서 갑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병이 을이 무권대리라는 걸 전혀 몰라요. 철석같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어요. 왜 믿냐 하니까 서류가 완벽해요. 매각 서류가 완벽해. 그래서 매각 서류가 왜 완벽한가 봤더니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줄 때, 여러분들 위임장 쓰는 형식 아세요? 위임인 갑, 수임인 을, 갑은 을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다음,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써줄 때 위임의 내용, 101호 거래 관련 일체사항 이렇게 써줬어요. 갑이 101호 거래 관련 일체사항. 두 번째, 인감증명을 보면 용도란이 있어요. 당연히 갑은 주택담보대출용 이렇게 써줘야 되죠. 공란으로 해서 을한테 줬어요. 공란으로 해서. 그냥 일반용 이렇게 떼어서 줬어요. 그래서 을이 거기다가 매도용 해가지고 탁. 그러면 병이 을이 제시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보면 을에게는 이 101호에 대한 매각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병이 믿는 것에 대해서 갑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있지요. 무슨 잘못? 위임장에다가 거래 관련 일체사항이라고 써준 잘못.
인감증명서 용도란을 공란으로 해서 벽을에게 준 잘못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책임져라 말이에요. 무권 대리지만 책임져라. 그걸 뭐라 한다? 표현들이. 예? 예? 이렇게 세 덩어리가 무권들이 들어있어요. 전체를 합쳐서 광의의 무권들이 이렇게 불러요. 광의의 무권들이. 요거를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딱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는 총 4덩어리. 대리 기초, 대리 삼명관계, 복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뼈대 딱 잡아두셔야 돼요. 자, 148페이지. 146페이지 먼저. 표현대리 뜻만. 복대리는 건너뛰고, 없고. 표현대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에 146페이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각 권한이 있는 것 같은 겉모습, 위임장의 거래 관련 일체사항, 인감증명서의 매도용, 이렇게. 겉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겉모습, 외관이란 건 겉모습을 말합니다. 그 겉모습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을 때, 세 번째죠. 그 겉모습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므는 이런 제도를 뭐라 한다? 표현대리. 무권대리지만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지만 마치 매각 권한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갑이 그에 대해서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따라서 병은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는 걸 전혀 모르고 을하고 거래했을 때, 이럴 때 병을 보호하는 제도를 뭐라 한다?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이 표현대리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권한 소멸 표현대리가 있는데, 이게 그 권한 넘은 거예요. 대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볼 거고요. 한 장을 넘겨요. 148페이지 하단에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되어 있죠?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현대리를 뺀 나머지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양가를 본 효과,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권대리인의 책임, 여기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요 정도 기본적인 목차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